그럼 이어서 그 패널들의 발제와 또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는 대덕넷의 이석봉 대표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 문제인데, 과학기술계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발제가 아니었나 좀 여겨집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우리 사회의 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주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 쪽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우리 다문화 엄마 학교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 문제가 그 해결되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사회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이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들한테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원군이 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다문화 엄마 학교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분들은 다문화 엄마 학교 또 내지는 한글 그 봉사단에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우선 그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할 텐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는 드리는데요. 이따 말씀 주시는 거는 역순으로 해도 좀 어떨까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순이면 아마 그 이용석 포스코홀딩스 차장님부터 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례를 먼저 좀 이렇게 듣고 그러시면은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럼 그 같이 하시는 분들,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경 진주 다문화 엄마 학교를 하시면서 전 경남과기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원 전북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연구계에서도 이 과학계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대덕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 과학계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이 막강 파워가 되실 것 같아요. 2,500명 1,20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 엄마학교 졸업생들이 나올 텐데, 박인옥 전국 다문화 엄마학교 총동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담임 교수님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데,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하죠.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그 서울 다문화 엄마학교 담임을 하고 계시죠. 한국공학대 교수님을 하신 양태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쪽 교수님. 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포항 다문화 엄마학교의 졸업생 가족으로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계시면서 다문화 엄마학교가 왜 우리 가족에 어떠한 그 도움을 줬다, 이거를 좀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이용석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용석 차장님서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에서 그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학의 협력을 통한 벤처 생태계 조성 업무를 하고 있는 이용석 차장입니다. 갑자기 처음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인구 절벽 해소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둘이고요. 40 중반쯤 됐는데 얼마 전에 한 셋째가 생길 뻔은 했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 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고요. 저희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일본 사람입니다. 그 보통 다문화 가정 하면 한국에서 그 농촌 지역에
그 서울이 아닌 뭐 지방 쪽에 많이 이렇게 그 결혼 이주 여성 뭐 이렇게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뭐 사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경북 포항 쪽은 또 일본 쪽에 그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온 가정들인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다문화의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다들 뭐 잘 살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뭐 새벽 같이 이제 새벽에 이제 뭐 그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 주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힘들게 좀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일본에 살다가 서울에서 있다가 포항으로 한 3년 전에 내려왔는데 그 똑같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있었고 한일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아빠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런 문제에 좀 노출이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문화 엄마 학교를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최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그 한국에 다문화 가정에 있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 국적이 다르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그 어떤 나는 다른 문화도 갖고 있고 언어도 두 개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자랑스러워한다기보다는 좀 스스로 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랬고요. 처음엔 그래서 이제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그리고 모르는 거를 잔식에 일 못하니까 아까 하신 것처럼 이게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부모의 국적이나 어떤 뭐 부모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되는 문제인 거고요. 근데 이제 포항시에 이제 이 엄마 학교를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 엄마 학교를 이제 가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엄마 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1학년, 6학년 때까지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고 뭐 검정고시 받아서 뭐 만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한두 개 틀려서 교육감님 또 상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까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그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엄마가 이미 6학년까지 하는 거를 그런 걸 다 공부했다라는 걸 보고 집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다만 이제 뭐 한글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으니 뭐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엄마도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고생도 하고 하니까 다른 여유가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만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악기도 좀 하고요. 그 뭐 종교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신도 많이 가꾸고 이래가지고 사실 결혼해서 4년 차 됐는데요. 더 이뻐졌어요 아내가. 예, 이런저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 나쁘다는 건 그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나눠주고 일괄적으로 어떤 그 행사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변에 많은데 다문화 엄마 학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걸 학교라는 곳에 가서 그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해가지고 자가학습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포항으로 와서 아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놀러 앉을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아이들을 한국에서 보내고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저 큐슈나 이런 쪽에 중학교부터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또 아이들이 잘 지내고 그 애기 엄마도 이제 주변의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보내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그 다문화 엄마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것 같고요. 저뿐 아니고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일본 커뮤니티만 해도 저기 포항 쪽에 한 70명 정도 들어있는 단톡방도 있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그 굉장히 효과가 크고 굉장히 많이 그 장려가 돼서 좀 더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얼핏 이전에 제가 조금 더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요. 그 다문화 엄마학교를 가기 전에는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최병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뭘 들어오는데 엄마가 뭘 도와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관계가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다문화 엄마학교를 가시면서 한국의 초등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풀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 전체가 더 이렇게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좀 듣고 그랬는데요. 여튼 우리가 어떤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갖고 오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우리 그 양태열 교수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 서울 엄마학교를 심부름하고 있는 양태열입니다.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엄마들 이민 그 엄마들도 마찬가지겠는데 대부분 다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제 근무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엄마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거리나 이런 게 있어서 일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일요일 날 수업하다 보니까 가족지원센터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다 문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개 정도의 그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일요일 날 수업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전부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도서관 그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갔었는데 도서관은 일요일 날 그 문을 열고 또 회의실 같은 게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완강하게 그 다문화 엄마 교육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이 가족들이나 이민 1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다문화 가족에서 아까 발제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과제를 꼭 내줍니다. 남편 자랑 30가지만 해와라. 자, 당신이 남편을 자랑할 수 있는 거 30가지를 가지고 발표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쭈뼛쭈뼛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냐 그러면 전부 다 고개 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아마 그 우리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다 그럴까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경을 쓰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도 이런 다문화 엄마학교 같은 게 있어서 엄마들이 와서 책을 보고 제가 강조를 하는 내용을 합니다. 집에 가서 책을 봐라. 그러면 엄마가 책을 보면 분명히 자녀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할 것이다. 엄마가 TV를 보면 자녀도 TV를 볼 거고 엄마가 책을 보면 자녀도 책을 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했는데 이런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자녀들도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상당히 원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엄마학교 같은 교육 시스템이 확산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이민 1세대, 이민 이주 1세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가보면은 엄마들을 위한 한글 교육, 그리고 또 취업 교육,
뭐 이런 것 중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취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엄마들을 쭉 보더라도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자기 그 직업을 갖는 경우는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150명 정도 그 엄마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중 언어 저기를 한 사람들은 2명이에요. 이중 언어로 가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도 가족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는 그런 식의 교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해야지 그냥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이는 게 비용만 쓰고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다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는 광역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군에 이렇게 두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인접된 구청인데 가족센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2-3개를 묶어가지고 좀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효과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서울에만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한다면은 저희는 초등학생들 자녀들에게 독후감 발표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그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확산되면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살찌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문화 그 세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 진짜 그 엄마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엄마가 돼가지고 교육받는 기회가 적은데 다문화 엄마들 같은 경우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은 가정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독후감 교육도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우 교수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서 한 30여 년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국내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쭉 얘기를 가르치고 또 일도 하고 그래 왔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기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후진국이었다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15년 전에 별명이 유럽의 환자였습니다. 요새 세계 변화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 제목 중에 인구 절벽 그랬는데 지금 인구 절절벽입니다. 인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2025년경에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할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2020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계 보시면 아십니다. 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변화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출신의 인재들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병역까지 마치고 사회에서 일할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그 교민들도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는 한국말을 안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게 사실은 2개 국어를 마더탕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저쪽 사람들이 볼 때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인재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로컬 공급망, 지역 위주로 바뀔 때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굉장히 동굴아파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최병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그 내용을 아시는데, IS라는 테러 단체에 2만 명 가량의 영어, 불어,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선진국 사회에서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 가서 세계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뭐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재들을 정말 그 나라 엄마 국가에도 좋은 일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과총 회원들이 정말 나서서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과학기술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얘기 나오듯이 대한민국이 1970년대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85년에 공부 마치고 돌아왔었는데 60년대 미국에 공부 가셨던 우리 선배 교수님이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유명한 분입니다. 얘기하면 금방 아실 분인데 정말 자살할 생각까지 했던 분들이 이제 이 정도 한국을 키워놨는데, 대한민국이 과거를 생각하면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잘 대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미래에도 좋고 세계의 미래에도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중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과학계가 분명히 할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도 더 깊이 논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인옥 총동창 회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엄마학교 총동창회장 박인옥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도 하시고 어려운 점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2014년 교수님과 첫 만남으로 1, 2생으로 졸업했어요. 저희 다문화 엄마들은 우선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는 순간부터 긴장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알림장이 먼저 오면 떨립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뜻도 모르고 어디다 사인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남편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희한테는 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늘 감사하고, 저는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문화 학교를 다니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기본 수업에 대한 문제, 저희는 역사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역사 그리고 사회. 예, 진심이에요. 저희 큰딸은 대학교 다니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다녀요. 지금도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교과서를 가져오면 역사든지 사회 문제를 풀면 이거 내가 배운 문제인데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진짜 감사하고 감동받아요.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다문화 엄마 학교를 다니면 우선 저희 다문화 엄마들도 그리고 다문화 친구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다문화 친구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과
소통하기도 쉽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 아이들도 그 태어나가지고 첫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똑같아요. 특히 저희 다문화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잘 못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더 심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특히 그 얼굴색도 다르고 그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더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다문화 친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고등학교를 또 가게 되잖아요. 저희 큰딸도 대학교 갔잖아요.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고민 털어놔야 되는지. 어떤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다문화 엄마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요. 더 많은 진짜 여기 분들이 관심 늘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더 하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문화 엄마 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들 그 설득력 있는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주시지 않았나 여겨졌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학교가 어떤 교과 과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가지고 우리 김병준 원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저한테 몇 번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선 한번 2번 드릴게요. 2번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좀 나중에는 좀 무겁다기보다도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가벼운 얘기부터 잠깐 하시죠. 다문화 가정 하면은 그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 개인한테는 이렇게 처음 다가와요. 유학을 마치고 저는 현장에 그 나라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끝나자마자 지도교수가 집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집사람 한복을 곱게 입혀서 지도교수한테 이제 인사를 갔죠, 집으로. 왜냐하면 몇 달 후에 이제 제가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무엇을 제안하셨냐면은 귀화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났더니 지도교수께서 둘 다 귀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자기가 후견인이 되고 한 사람 정도 더 그 시에 뭐 정치인이나 누가 후견인이 되면은 너희 둘은 바로 귀화를 해서 그동안 연마했던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정식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드렸는지 아세요? 지도교수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 저 장남이라서 돌아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구실로 돌아와갖고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물론 그때 제가 공부했던 데가 프랑스인데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그렇죠 튜니스 이런 친구들하고 친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좋은 기회를 왜 너는 발로 찾느냐. 그런데 그때는 저는 진짜로 제사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30여 년 전 얘기죠. 80년대 초 얘기했는데 이 모습이 한 20년 후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었냐면 대전에 출연연구원들이 만든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그거를 UST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 1기 학생을 제가 뽑아갖고 석사부터 해서 박사까지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영국에 1년 연수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연수를 하고 학위를 하고 또 취직을 시켰어요. 정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정식 연구원으로 취직을 시켰는데 그때 취직시켰던
친구가 월남 친구예요. 근데 그 월남 친구의 모습에서 80년대 초 제가 프랑스에 유학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 공양하고 그다음에 조국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성과도 좋고 저런 모습은 그러니까 20여 년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니까 20여 년 전에 내가 유학할 때 아마 그 프랑스의 지도 교수나 그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봤겠구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저희 연구소에 UST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오늘 최병규 회장님에 이끌려온 이유는 제가 이제 귀촌 비슷하게 하려고 대전 근처에 친구들하고 같이 연구단지에서 이제 저희도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하는 친구들하고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어느 마을을 잡고서 어느 마을에 농가를 사서 지금 한 17가구가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경로 잔치 있을 때 꼭 뭐 돈도 좀 마련해드리고 또 다 초청해갖고 우리가 음식을 해갖고 초청을 해서 음악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초등학교를 초청해갖고 그 대전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2박 3일로 음악 캠프를 했어요. 음악 캠프라는 게 기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리코더 갖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다문화 가정이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오시고 그래서 연주곡 중에 하나를 월남곡을 그러니까 베트남 동요를 해서 같이 연주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직접 제가 한마음 봉사단이 아니지만은 근접해서 현재 경험을 하고 있고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저를 여기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문화 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간에 또 개인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하고 엮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에요.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55년생에서 64년생 이 사람들이 구매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 혁신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또 꼭 농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마음 교육봉사단에서 하는 이런 일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체력도 있고요. 돈도 좀 있어요. 술만큼. 네. 한 프로그램 정도는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아마 제 친구들 다 비슷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게 회기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요. 우리 야학했어요. 농활하고 여기 다 경험하시죠? 저기 저 목동에 그 비만 오면은 홍수 나는 거기서 천막 쳐놓고 우리가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시켜서 그 당시에 정수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직업교육 글로 입학을 시키면은 그게 최고의 교육 성과였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다음에는 그 밥벌이를 하고 자기 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저희 세대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선배들이 계셨지만은 자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인가? 대학교 들어가서 야학을 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제2막을 사는 저 입장에서 또 우리 세대에서는 농촌, 어촌, 산촌에 고향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했던 그 혁신의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을 했던 그 DNA를 다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꼭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 초청에 제가 응했습니다. 한마디 더 기회를 주시면은 다음에 네, 한번 더 다른 얘기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우리 김 원장님이 화두를 좀 꺼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2부 나머지 이렇게 분들 말씀 우리 그 김 총장님들 그 이렇게 두 분 총장님들 말씀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과총에서 이 그 다문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공계 그리고 과학기술인 분들이 다문화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과학기술자 후배들도 양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그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그래서 아까 최병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23곳에 있는데 이거를 5년 내에 200개 곳으로 200곳으로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5명의 그 교수님들이 400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 이공계 교수님, 이공계 전공자 또 내지는 과학기술인들이 아니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 이공계 내지는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예, 그 아마 우리 김동원 총장님이랑 김남용 총장님도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실 수도 있고 또 현장 얘기도 해주실 텐데요. 우선 김동원 전북대 총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입니다. 오늘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공계 총장이 두 분 참석하셨는데요. 아마 다문화 엄마학교 이 발전에 있어서 아마 이공계 역할이 크리라고 이렇게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의 총장이다 보니까 매일 학교에 오면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교 현장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갑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공계, 공대, 자연대, 의대 앞에 캠퍼스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에는 이 학생들이 그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주로 소통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 약 2,000명의 학부생, 대학원생이 있는데 그 중에 1,000여 명은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이공계에 주로 많이 있게 되고요. 이공계의 어떤 학과들은 아까 우리 최병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0%에서 60% 이상의 학생이 우리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지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외국인 학생으로만 대학원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이탈이 지금 우리 수도권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는 우수한 대학원생 자원들을 꼭 힘듭니다. 특히 학부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저희 대학들은 수도권에 주로 그 사립대학들 서울대를 포함한 사립대학들의 주요 자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 김우승 총장이 만났는데 굉장히 전북대 학생들이 와서 잘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데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그리 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저는 스카우트로 많이 다녔고요. 총장이 된 첫 해에도 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대학, 특히 QS로 저희 대학보다 오히려 좋은 대학에서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PT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스카우트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오고 나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단순히 SCI 논문을 많이 쓰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려올 것인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경제 발전, 국가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사나 박사를 졸업하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수들이 요즘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지역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새만금 지역에 약 30만 명의 특례시를 만들려고 하면 이 30만 명을 어떻게 채웁니까? 결국은 실리콘밸리 모델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CEO의 약 50% 이상을 다국적 다문화 가정으로 출신의 이민 2세들로 혹은 3세들로 채우는 실리콘밸리 예를 보더라도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우리 성공한 우수한 이공계 학자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서 실제 우수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과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새만금 특례시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우리 최병 교수님 만나서 말씀드릴 때 대학생 교육 봉사단을 좀 구성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들었어요. 작년에 들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좀 실행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나 하고 봤더니 사실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희 전주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센터에 약 25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주시의 외국인 가정에 그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그 일원 숫자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0명을 상대하는데 25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자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물론 한국어 교육도 하고 뭐 각동 국가별로 또 장애우 가정들이 있어서 장애우 가정 방문에 자원봉사하고 해서 굉장히 바쁜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문화 엄마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학생 교육 봉사단 구성 문제다. 그리고 오늘 또 킵이라는 그 미국에서 대학생 교육 봉사단 구성 문제를 화면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이런 대학생 교육 봉사단을 구성해서 함께 그들을 지원하면 다문화 엄마아빠 프로그램들을 제도 속에 좀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는 이미 다문화 가족법에 민간 단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가부나 이런 데를 좀 동원을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는과 동시에 현재 제도권에 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게 또 여러 가지 뒤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 봉사단의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대학에는 그 국립대 육성 사업이라고 최근에 내려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에는 그 학내의 사업만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업들을 장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여러 총장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내 다문화 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좀 더 담겨지면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결과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역 대학에 있어서의 그 다문화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학 차원에서의 다문화 지원이라든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남겸 총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그 가총에서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차기 회장님까지 또 회장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한 전임 총장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뜻깊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 23억을 출연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목적성으로 다문화 교육에 써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가슴에 떨립니다. 그분이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다문화 엄마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스카우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인생 이망의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저는 경상남도 진주 쪽에 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상남도도 역시 다문화가 많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통계상으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를 우리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고민 좀 하고 있는데 먼저 교육부와 좀 연계를 한번 더 시켜보도록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교육부에 보면은 교육기회 보장과라고 있습니다. 그과와 한번 접촉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과에서 얼마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경북 신창초등학교의 한국어 학습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477명의 초등학생 중에서 117명, 37%가 다문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글 학습반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 보장과에서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더라. 그마침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닙니다. 그 경기도 안산 쪽에 가면 역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다문화 엄마학교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 지자체 단체장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이렇게 9개 교가 개국된 교 중에 하나가 김 지사님의 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데 경상남도도 이 강력지자체 단체장이 조만간에 선출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교육이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은 더더군다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이 도지사 50%, 그 도에서 50%, 교육 지원청에서 50% 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학생 모집은 교육청에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소 역시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두 단체장께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그와 같은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228개의 기초 단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34만여 명의 그 초등학생 중에서 4.1%인 2만 2천여 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재학 중에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를 제가 보니까요.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은 한 3.2%가 다문화고요. 진주는 한 3.7%인데 농촌으로 갈수록 어령군 14.3%, 하동군 14.50%입니다. 이런 곳은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다문화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에도요. 금천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12.07%가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동구가 8.4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평구는 20.17%입니다. 충남 부여구는 15.10%. 이게 제가 이 통계를 쭉 분석하면서 아하 농촌, 어촌, 공단이 있는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다문화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는 제가 이제 퇴직한 지 한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상당히 좀 저로서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제가 일단 찾아가서 얼중의 얼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으면은 남동발전이라는 공공기관입니다. 그게 3년 동안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사천 같으면 한국항공, 카이라 그러죠. 한국항공 우주개발 주식회사. 그렇지 않고 큰 이제 대기업이 없는 곳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좀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꾸 이야기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건 안 될 것 같구나.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든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는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신문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그 경상남도에 보니까 다문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때는 서클이라 그랬습니다만 다문화 동아리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아우름이라는데 그 소위 말해 다문화 봉사단체입니다. 며칠 전에 찾아온 그 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엄마 학교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게 자녀들을 어떻게 같이
같이 어떤 교육을 시켜보자 싶어서 이번 여름 방학 중에 그 학생들하고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한 6박 7일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분들도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았더라고요. 자기들도 좋은 곳에 쓰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학생들이니까 멘토 멘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다문화 아까 어머니가 참 어려운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을 갖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백인 혼혈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동남아 혼혈은 다큐에 나온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 아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번 기회에 가총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은 저로서는 가총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느끼신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다 말씀을 좀 듣고 그랬는데 우리 최병규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여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총에서 하게 된 이유는 또 과총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유는 과학계와 다문화 교육 또는 이제 다문화 엄마학교 한글 그 봉사단 글로벌 봉사단 이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좀 해주신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하는데 우리 최 교수님 한마디 더 그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학계와 아까 이제는 교수님들이 더 필요하다 4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과학계에 어떻게 좀 당부 말씀이랄까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그 발표 때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특히 저희 옛날 대학 때부터 잘 알던 우리 송하중 교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요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과총회 집행부 우리 회장님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과총하고 협력 문제는 제 생각에 좀 이따 식사 때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시간에는 그 무슨 사전 질의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전 질의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다문화 가족 일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 거 인구 절벽에 따라 현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다문화 어린이와 다문화 시니어에 대한 사회복지적 복지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러한 그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들이 그 말씀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그러면 우리 그 박인옥 우리 회장님 이 다문화 그 어머님으로서 또 내지는 그 동문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고 또 교육을 하시고 그 교육을 받고 그러시고 또 어머님들이랑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좀 이런 게 좀 아쉽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한국 전체요? 한국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네네. 한국 전체면요. 아까 여러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한국에는 뭐 대전이든지 서울이든지 인천이든지 다문화 센터가 많더라고요. 다문화 센터가 많는데 예를 들어 다문화 센터에 1년에 5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저희 다문화 친구들한테 도대체 진짜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센터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제가 엄청 욕먹을 거예요. 솔직히 다문화 센터장님도 제가 다 알거든요. 대전에 있는 센터장님 아마 엄청 욕할 거예요. 다문화 센터에는 솔직히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봉급을 받아야 되고 저도 다문화 센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다문화 센터를 다니다 보면요. 행사도 많이 했어요. 행사를 많이 하면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하셔요. 근데 솔직한 얘기 저희가 선물은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해 줘가지고 진심으로 저희한테 대한 관심, 저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진심으로 대한 그런 도움이 필요되지. 그냥 예를 들어 선물도 얘기합니다. 선물을 얘기하면 이게 날짜를 보잖아요. 그러면 분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거의 다 됐어요. 그분들도 진짜 어디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또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5억이라는 큰 돈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어머니들도 뭐 다문화 친구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한다. 또 왜 다문화 친구들한테만 투자하냐. 저희들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솔직히. 더 많이 하면 더 욕 먹을 건데. 아무튼 다문화 또 저번에 제가 교수님하고 서울에 한번 왔어요. 그 다문화 담당이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부서가 있는데 그분은 다문화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여기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 저희 오늘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저희 다문화 엄마 학교를 많이 후원해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후회 안 사실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으로 처음 다문화 엄마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랬지만은 좀 더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그러한 그 서비스 센터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그 실시간 채팅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새로운 내용을 알아서 좋았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 한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 정책은 공생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를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신데요. 우리 그 패널 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김영준 원장님이나 뭐 혹시 좀 대신 말씀 주시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말씀 주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이우일 회장님이랑 또 차기 그 이태식 회장님 계속 이렇게 계시면서 말씀 듣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포럼 보시면서 그 느끼신 점 있으면은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원장님, 네, 먼저 말씀 듣고 말씀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러세요? 그럼 우리 두 분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이우일 회장님 좀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게 시키시니까 그런데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전 뭐 과학기술 쪽이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존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뭐 전부 사람이 하는 거고 국가도 사람이 모인 건데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리고 인구 구성이 고령화돼서 아주 기형적으로 되면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중에 이제 솔루션이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석봉 대표님하고 말씀 나눌 땐가 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저희 최병기 교수님 뭐 그 전에부터 제가 뵙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만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그 과학기술계 뭐 암만 나이가 그래도 저도 뭐 정년을 한 지 몇 년 됐습니다만 벌써 이게 암만 뭘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굉장히 그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금까지는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 중소기업의 에로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더 보람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총이 뭐 일단 회원 단체가 600개나 되고 뭐 저희가 이메일도 또 수십만 통을 발송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리크루트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 리크루트 하는 데 있어서 허브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빨리 한번 일단 포럼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런데 저는 뭐 여태까지 별 공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그 감사드리는 일인데 우리 아까 김명준 원장님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랬지만은 현역 때는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또 이런 연구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에로 기술 지원도 좋지만 이런 다음 세대를 길러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공계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그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우일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3학년 4반 담임을 하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2주일에 2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공부할 때하고 달리 지금 중2, 중3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쓰는 시간은 2주일에 토요일 뭐 2시간, 오전 2시간이나 또는 오후 2시간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영어와 수학을 하기 때문에 외국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영어 하실 줄 아는 분들. 그다음에 수학도 수준이 높아서 사실은 제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 이 소개를 하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이 영문과나 뭐 이런 쪽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수학 그 수준을 보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언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 선생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들이 학생들 4-5명 중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과외도 이런 과외가 없죠. 대치동 과외 이런 거 못 따라가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여튼 이공계 박사님들이 또 지역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러면서 줌으로 하지만은 때때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그러시면은 그 지역도 가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태식 회장님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차기 회장은 없는 거로 아시죠? 내년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다문화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우리 박인옥 동청회장님 그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가족 자체로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혹시 패널 분들 가운데서 혹시 또 내지는 우리 송하준 교수님이나 누구 말씀 주실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송하준 교수님, 네,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저보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여기 방청으로 모셔왔는데 김경석 주 교황청 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태리에서 한 30여 년 이태리 대사관에서 공사로 계셨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대사님 말씀은 지금 바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대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저 존경하는 우리 송하준 교수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점심하고 이런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선 제목부터 그러고 조직하는 데서부터 조금 어색하게 느꼈었는데 제가 해외 외교관 생활만 26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한마디 여기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 딸 그러니까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영어나 외국어는 모국어처럼 하는데 우리말은 아직도 서툴러요. 왜냐하면 뭐 을지문덕이 뭔지 이런 거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느낀 거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K-팝이니 뭐 세계 경제 12국이니 이렇게들 하면서 하지만은 이 다문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도 깊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우리 국력이 이런 아주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화외교부의 문화외교 간부로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 장기 문화외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 걸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이런 예를 보면은 선진국을 보면은 문화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갖다가 알려가지고 우리를 좀 친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외국들 나와 있으면 브리티시 카운슬이니 알리앙스니 전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교육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화 외교 한다고 하면서 문체부는 나가서 여러 가지 문화 외교 활동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글 학교 해갖고 지금 시작된 게 세종학당이라는 게 전 세계 수백 개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부나 또 이렇게 뭐 국제교류재단, 뭐 한국학연구 이런 데서 엄청난 돈을 인력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금 다문화 이 언어 엄마 학교 이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인구 문제하고 산업 문제하고도 직결되지만은 우리 국민이자 우리 자녀의 엄마들에 대한 언어 교육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또 문화 이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종학당을 그렇게 세계만 이렇게 확산시킬 게 아니라 국내에 그런 붐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저도 과기총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산업하고 이런 걸 과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이니시어티브는 제가 굉장히 하여튼 존경스럽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 최병규 교수님께서는 이 말하자면 학생들이 엄마들이 교육이 좀 부족하니까 인문고등학교보다도 실업계를 많이 간다 하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요 실업계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전부 인문계가 갖고 오히려 앞으로 말하자면 직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실업계가 적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업계를 더 이렇게 중시해야 그게 과학도 받침이 될 수 있고 산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여튼 세종학당처럼 국내에서 이 엄마들에 대한 또 문체부가 국내에서 이 엄마들에 대한 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붐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세종학당과의 연계 같은 또 외교부와의 연계 같은 것도 재미있는 그러한 확산이 아닐까 좀 여겨지는데요. 우리 양태열 교수님, 네. 그 다문화가 지금 여기 오늘 주제가 인구절벽 다문화가 답이다 했었는데 다문화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으려면은 저는 다문화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가족지원센터나 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특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서울은 서울대, 대도시는 대도시에 맞게, 지방은 지방에 맞게 이렇게 좀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저기 다문화 정책을 좀 특성화에 맞게 이렇게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저 이야기 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 구청을 묶어서 좀 클러스터화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엄마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농촌은 이제 농사 짓는데 매진하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가족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도해 줄 멘토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멘토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들을 위한 멘토는 한 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엄마들을 위한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앞에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70 먹었어도 아주 쌩쌩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엄마들을 멘토 관계와 멘티 관계로 해서 그 엄마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성공 사례가 많아진다면 굉장히 좋은 다문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도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이민 1세대들은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기 차지하는 학력 수준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으면은 대학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렇게 아주 뛰어난 학력을 가진 분들은 나중 기회로 돌리고 고등학교나 아니면 자녀들을 직접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선하고 있는데 그런 그 많은 인적 자원들 그런 엄마들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을 멘티 멘토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면은 다문화 성공 사례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수한 다문화 정책으로 유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문화 엄마학교와 그 과총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그 창구도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김 원장님 한 1, 2분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아까 두 번 얘기한다고 말씀드려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주신 그 질문이 7개가 있었어요. 그걸 어저께부터 보고 또 대전서 서울 오면서 봤는데 이 중에 3번째 질문과 7번째 질문을 조금 제가 건드려 줘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제 또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게 다문화 인구 증가를 제시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고 어쩌고 나오고요. 7번째는 이게 하나로 통합되고 획일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인류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세계는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다 섞이고 있어요. 지금 다 섞이고 있고 이것은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다문화로 다문화 가정의 인구수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그 자연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오늘 화두를 던지면서 혹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을 해양 국가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74년 동안 우리는 섬나라에 살다 보니까 과거에는 반도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기마 민족이니 어떤 그런 게 있어갖고 우리의 속성이 있었는데 이미 70년 동안에 우리는 섬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성격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섬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배 타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으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많고 활발해지고 그걸 오늘의 문맥으로 바꾸면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역량이 강화되고 발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필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1500년서부터 우리는 원래 다문화였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온 허황우가 그 김혜김 씨의 그 시조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다문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오늘 그 2시간 동안 길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동안은 과거에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이민 정책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밖에서 들어오는 다문화 정책이 그 새로운 우리들의 화두가 됐고 또 동시에 그 저출산 문제가 나오는데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수도권 과밀에 의해서 빚어지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년대에는 우리가 이촌 향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온다. 근데 이제 과밀화가 되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는 이제는 이도 향촌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문화 학교의 대다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고향에 있어서의 그런 다문화 학교를 지원해줘도 좋고 또 여러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그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튼 오늘 이번 계기가 돼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지금 현재 23곳에 있는 그 전국 다문화 학교가 앞으로 200곳 정도로 늘어나야지 우리 사회의 다문화 학교를 제대로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깁니다. 지금은 한 1~2%뿐이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공계 수학 능력을 가지신 이공계 분들, 과학자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튼 이 오늘 모임이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혹시 그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 과청에다 연락하면 되시겠죠? 예, 그 과청 어디다 연락하면 될까요? 예, 과청 어디요? 과청 사회공헌 팀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문화 엄마 학교에서는 후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0,000원 정도의 후원들이 있고 그런데요. 아마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예, 매월 10,000원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 뜻깊은 시간
그 다문화학교 관련해 가지고 가졌다 이 생각이 되고요. 여튼 오늘 모임이 계기가 돼 가지고 이 공개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